일단 일반각을 각도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은 좀 라디안 표현입니다. 파이 180도, 파이 180도, 180도를 라디안은 단위가 없죠. 파이는 3.14, 3보다 약간 크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일반수하고 라디안은 둘이 서로 바로 비교가 됩니다. 근데 60분법인 180도하고는 바로 비교가 안 돼. 그렇지? 이 180도를 파이 라디안으로 바꾸고 나서 파이는 3.14니까 일반 수하고 비교를 시킬 거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지? 그래서 1라디안의 크기는 57. 몇 도입니다. 60도보다 약간 작다. 1라디안은 60도보다 좀 작다. 라디안 어디 있어? 자, 이 그림이 있네. 너네 평하면서 필요한 부분 체크하면 돼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다 원을 하나 그리고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요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하나 그리고 근데 1라디안이 뭐냐면 여기가 반지름 R 그 다음에 반지름 R 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 R일 때 반지름 R 호의 길이가 R일 때 우리는 그걸 1라디안으로 본다 이거지. 그럼 정삼각형을 그린 이유는 알겠죠? 정삼각형보다는 각이 조금 작다.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반듯한 편을 이렇게 좀 당겼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60도보다는 약간 작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인 1도와 1은 다른 말이야. 사인 1은 사인 60도보다 좀 더 작은 각에 대한 사인값.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면 2분의 루트 3보다 약간 크겠다 작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조심해야 돼. 사인은 2분의 루트 3도 좀 작은 값이고 코사인은 좀 다른 문제잖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인데 60도보다 작은 값이 코사인은 더 큽니다. 하시면 코사인 1은 코사인 60도보다는 좀 더 큰 값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프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1라디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라디안하고 60분법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기본 문제에 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시험에 있다 없다는 아니고 학교 시험 문제는 연습 문제로 2점짜리로 좀 주는 문제입니다. 각도를 변환시켜라 이런 말이고. 그러죠? 이 라디안 1라디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단위원을 그려 가지고 각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뭐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어. 얘를 라디안으로 계속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90도 파이. 그럼 그 와중에 이 파이가 3.14하고 비교가 될 거고 그 중에 1, 2, 3은 대략의 값은 알 수가 있다. 대략의 위치만 하는 겁니다. 정확한 값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 값은 60도다 이거지. 60도보다 약간 작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됐죠? 다음 두 동경의 동경이가 나왔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위치 관계의 큰 흐름은 요런 기술이 있네. 큰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큰 흐름은 두 가지. 일치 원점 대칭. 일치 원점 대칭. 그 다음에 X축, Y축, Y는 X대칭. 그렇지? 위에 표현법은 좀 표현만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하나는 일치하고 하나는 점대칭에 대한 특징이고 아래 것은 확실합니다. 얘는 선대칭입니다. 어떤 선의 대칭이다 이거야. 그렇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동경, 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에 대한 얘기고 선에 대한 대칭이라는 생각과 어떤 일치나 점대칭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르다 이거지. 그럼 위에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할 거냐면 두 개의 값을 두 개의 동경을 동경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개의 각을 뺄 겁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 단위 각의 동경을 보면 두 개의 각이 일치를 하면 각이 같다 이 말이겠죠. 각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빼면 바퀴 차이가 나겠지. n바퀴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n바퀴 차이가 나겠다 이거예요. 뭐 하고 있어? EM 파이입니다. 이해됩니까? 아래 건 어떻게 돼 있어?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일직선이 있다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색깔 안 보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각하고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으니까 어떤 거야? 두 개를 빼면 반바퀴, n바퀴하고 반바퀴 차이가 나는 거지. n바퀴하고 반바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식을 쓸 때 쓰는 법은 뭐 얘는 다양합니다. 뭐 얘는 2n-1파이 차이가 난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자, 밑에 있는 선대칭은 가운데 선에 좀 더 크고 좀 더 작다 이 말이지. 그러면 가운데 선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평균이 된다는 거야. 등차수열적인 개념, 뭐 직선적인 개념, 가운데 선이 양쪽 선의 평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야? 두 개를 더할 거야. 더해서 가운데 선의 2배가 된다. 식 이해됩니까? 그러면 바로 식 적어보면 원래 그림 생각하고 하는 게 맞아.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 좀 이따 보여줄게. X축이니까 가운데 선이 뭐야? 2n파이지. 그놈의 2배니까 어차피 2n파이가 되겠죠. 2n파이의 2배. 2n파이. Y축 대칭이면 Y축 생각하면서 두 개를 더하면 Y축이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 2배 하면 파이가 되는 거지. 2n 파이 2n 플러스 1파이. 너희들 문제를 풀다 보면 2n이라는 것은 n바퀴이기 때문에 n 대신에 n-1을 써도 되고 다른 문자도 써도 되고. 들어와. 이 n 플러스 1파이의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 문자는 정수야. 조심할 점이 있지. 정수와 자연수는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정수와 자연수는 구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0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0, 1. 그럼 비교값이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수열에서 나오는 거니까 0을 넣을 수 있느냐 1부터 넣어야 되냐. 요 생각만 하면 우리는 그런 의미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는 어떤 애들이 이놈을 아니 나는 이게 -1파이로 쓰고 싶은데요. 그럼 관계가 없습니다. n하고 m은 정수니까 한 칸 차이 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y는 x 대칭이면 y는 x는 45도지 4분의 파이입니다. 2배가 되니까 x 플러스 y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파이로 묶었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거를 위해서 그림까지 보여주면 이러한 상황이야. 자, 위에는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알파 베타 값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알파를 2n 파이 플러스 세타로 쓸 수 있고 베타를 2n 파이 플러스 세타로 쓸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빼다 보면 세타가 사라지고 2k 파이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위에 알파 베타에 대한 표현법만 선생님이 생략하라고 두 개를 위에 두 개는 빼서 형태를 만든 거고 아래 세 개를 더해 가지고 만든다 이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다음에 두 가지야. 일치라는 성향, 점대칭의 성향은 두 개를 빼서 식을 만들어낸다. 됐습니까? 어떤 선에 대한 대칭이라면 두 개의 합이 가운데 2배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틀 안에서 문제가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 두 각의 차이가 뭐 60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두 각의 차이가 60도라는 것은 두 개를 어떻게 했냐 당연히 빼가지고 60도면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인가요? 3분의 파이 누가 더 커? 모르겠지. 그렇지? 두 동경의 차가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돼?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몇 바퀴인지는 모르니까 몇 바퀴하고 3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이 식 대신에 우리는 어떤 걸 쓰겠어? 절대값은 항상 불편하니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를 절대값을 풀어서 쓰는 표현법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두 개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작성해도 관계는 없겠지. 위의 식을 바로 내려가는 건 아니야. 근데 위의 식 대신에 이렇게 생각을 하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일단 그림을 그려보고 어떠한 식을 쓸 거냐. 보통은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문제야. 자, 그래서 뭐 한 문제만 보면 이렇게 쓰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 말하지 않는 내용이 이제 요 세타에 대한 범위가 등장을 하겠지. 세타의 범위는 문제마다 약간씩 다르고 세타가 나타낸 동경과 4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x축의 대칭입니다. x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 x축 대칭이니까 자 이쪽이 대칭이든 이쪽 대칭이든 관계없어. 대칭이 뭐야? 요놈의 2배라고 했잖아. 요놈의 2배는 어디로 가겠어? 파이의 2배는 2파이가 되겠지. 이쪽하고 이쪽이 똑같단 말이야. 두 개를 더해서 몇 바퀴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세타가 5분의 2n 파이고 2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정수를 집어넣어서 요 값이 떨어지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할 수 있겠죠. 자, 부채꼴 공식은 호의 길이 r세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l, l 대신에 r세타 집어넣어서 2분의 r제곱 세타 됐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문제는 요 계산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이거는 모르는가요? 호의 길이는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l, l 대신에 r세타 집어넣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생각보다 2분의 1 r제곱 세타를 많이 이용합니다. 호는 무조건이야. 호는 r세타가 제일 쉬우니까 r세타 바로 이용하고 대신 여기 세타를 다 뭘로 바꿔? 라디안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호에는 r세타, l은 r세타. 너무 쉽잖아. 이 길이는 이거랑 곱해서 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이렇게 너무 이거랑 두 개 곱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근데 넓이는 2분의 r이 좀 더 편하긴 하는데 그래도 2분의 r제곱 세타를 계속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2분의 1 r제곱 세타에 다음에 가면 다 이 식이 오합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에 왜? 호의 길이가 먼저 나온 게 아니야. 중심각은 나오는데. 그러지? 뭔 알겠어? 중심각 나오고 여튼간에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될 때?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어느 정도로 일정할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이 났습니까? L이 일정해. ER 플러스 L이 일정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분의 1 RL의 최대값. 근데 두 개의 합, 두 개의 곱이니까 식을 이렇게 쓰면 산술기하로 마무리가 될 거야. 이렇게 쓰면 산술기하로 마무리가 될 거야. 이 L 대신에 L 대신에 여기다 R을 집어넣으면 2차 함수로 마무리시킬 거야. 둘 중에 하나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조건이야, 조건. 조건이 뭐야? 산술기하 이하고랑 요거랑 똑같을 때지. 그래서 R은 4분의 A가 나오고 L은 2분의 1이 나오고 중심각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가 2가 나오고 됐습니까? 그리고 L이 2분의 A가 되고 R은 4분의 A가 되는 상황일 때 무조건 최대값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지? 그럼 A는 상관이 없겠지. A는 답을 위한 요건이고. 왜냐면 닮았을 거 아니야. 중심각이 2로 똑같으면 모든 부채꼴은 닮았을 거 아니야. 한번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많이 기억하는 문제를 푸냐면 세타가 2라고 해서 기억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여기서 변하는 것은 다 변하는데 요것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외우는 거고 말했잖아. 시험은 시간 싸움이니까 누가 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느냐. 그러지? 우리 시험을 위한 거고 풀이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다음은 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쭉 내용이고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자 지금 우리가 요쪽 삼각함수를 좀 잘 이해를 하려면 단위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단위원을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잘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단위원에서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좀 이따 다 설명할 거니까. 그 중에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x분의 y는 뭡니까?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 x분의 y는 뭐야? x, y랑 0, 0의 기울기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고 기울기가 양수, 음수는 우리가 판단이 쉽다. 그래서 1사분면, 3사분면의 탄젠트 값은 양수이고 2사분면, 4사분면 탄젠트 값은 음수가 되겠고 그 와중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수직 조건에 대해서는 각도 차이가 몇 도가 나는 거야? 90도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각도가 수직이 되려면 요놈이 어쩐다고? 90도가 되는 상황이 될 때만 수직이 되고 그럴 때 요거랑 요거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가 역수 형태를 띠고 있고 하나가 부가 마이너스야. 얘도 마찬가지고. 알겠나요? 그러면 탄젠트에 대해서 요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뭔만 이해됐습니까 지금? 됐어? 하나만 다시 해볼까? 자 요거 기울기 요거 기울기 부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되죠. 반대. 우와. 살아 있었구나. 우와. 어마어마한 녀석이 나타났어. 자, 단위원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할 건데 너희들이 삼각함수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 단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원이 문제를 품에 있어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해결해 줍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들은 그래프하고 단위원을 연결을 잘 시켜놓으면 아주 쉬워지고 그래프 갖고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프가 단위원은 한 주기는 잘 보이잖아요. 한 바퀴는 잘 보여. 한 주기가 아니라 한 바퀴는 잘 보여. 됐습니까? 두 바퀴, 세 바퀴 놓여 있으면 그 각에 대한 표현 자체가 좀 약해집니다. 근데 그래프는 계속 옆으로 가잖아. 한 주기든 두 주기든 계속 옆으로 볼 수가 있어서 장점이 있는 거라고. 근데 한 주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위원이 아주 편하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단위원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의 의미,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의미를 거기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위원 연습을 꽤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됐어요? 자, 여기 2번 뭡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 뭡니까 이거? 원방이네, 원방.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y제곱 플러스 x제곱은 1.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원에서 우리가 당연한 말이지. 또는 뒤에 한번 설명을 해보고 이거는 다 쓸 건 아니고 다음에 이거 쓸 거고 요거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그냥 여기부터 할 것인데 그러면 여기부터 해봅시다. 뭐 여백에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 여백에다가 일부러 좀 크게 그렸어. 너희들은 뭐 사이즈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도형적인 해석을 할 때는 1사분면 쪽만 주로 해석이 주로 됩니다. 왜냐하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뭐가 발생하냐면 부호적인 성향이 발생해 버리거든. 도형은 다 양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형적으로 설명이 들어간 문제는 모두 삼가함수 1사분면 쪽밖에 없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변환됐을 때 부호가 어떻게 바뀌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도형 설명은 무조건 1사분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제곱을 시키면 다 양수니까 상관이 없겠지. 알겠어? 그래서 단위원에서는 분명 얘기를 하는데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부호입니다. 4분면에 있는 부호. 두 가지를 보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 있는 내가 선을 하나 아무 넣게라 그려볼게요. 선 하나 그었어요. 좀 이 정도가 좋겠어. 자, 요놈을 세타로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좌표가 뭐가 되지?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되겠죠. 단위원, 반지름 1인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좌표를 얘가 x, y라 놓고 선을 하나 또 그어볼게요. 이렇게 수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 피타고라스가 나오네. 피타고라스. 이 길은 뭐야? 코사인 세타. 이 길은 뭐야? 사인 세타. 이 길은 뭐야? 1. 그럼 식 하나는 그림상에서 그냥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요놈을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하는 거지 너희들은 무조건 외워서 쓸 거야.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 너희들이 이건 잘 외워. 알겠지? 선 하나 더 그어볼게요. 반선이? 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의 좌표 1,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이 점의 좌표가 1, 탄젠트 세타. 이 길이가 얼마고? 1이고 요게 얼마고? 탄젠트 세타이면서 기울기가 얼마야? 1분의 탄젠트 세타. 코사인분의 사인. 이것분의 이거나 이것분의 이거가 똑같아. 기울기로 똑같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 점이 1, 탄젠트 세타.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요 길이가 뭐가 되고? 탄젠트 세타가 되고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 길이 얘가 1이 나왔잖아. 요 각은 요렇게 된 게 코사인인데 요게 나왔고 요게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역수가 됩니다. 코사인 역수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코사인 역수야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삼각형이 하나 나왔지. 큰 삼각형. 큰 삼각형은 어떻게 돼?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1제곱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코사인 역수의 제곱이 된다.
다음에는 이놈을 코사인 역수를 시컨트라고 말하지. 코사인 분의 1이 시컨트입니다. 시컨트. 요래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고1 공식 중에 많이 나오는 공식 탄젠트 제곱이 나오면 꼭 이 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탄젠트 제곱이 나오면 꼭 이 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탄젠트가 나오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 탄젠트 나오면 코사인 분의 사인 생각해야겠지. 탄젠트 제곱이 나오면 이 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요 식이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쌤을 그림으로 그걸 판단해 주는 거고 탄젠트 제곱 나오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요놈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요놈이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 제곱분의 1 플러스 1은 사인의 역수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얘는 좀 덜 나오긴 합니다. 덜 나와요. 이게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탄젠트의 역수는 다음에는 코탄젠트라 말하고 사인의 역수는 다음에 시컨트라 말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음대 미적할 때 앞으로 일단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그래서 이 제곱식은 아주 중요할 거고 제곱이 나왔다 하면 기본적으로 요 식입니다. 제곱이 나오면 다 이 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다음은 뭐 그러한 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고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해볼까?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코사인 보통 우리가 사인이 먼저 많이 쓰니까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B를 했더니 1이 나왔어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B를 했더니 1이 나온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거지. 그럼 어째 얘가 뭐가 된다 소리야? 얘가 코사인 제곱 A가 되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이 같은 상황이네. 코사인 제곱 B하고 사인 제곱 A가 같은 상황이야. 제곱을 했다는 것은 부호는 상관이 없네. 부호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일단 하나만 찾아보자 이거지. 같은 상황. 각은 다른데 뭐 같아?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표현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A하고 B는 1차적으로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건 당연히 게임이 끝나버린 거고, 됐습니까? 같다는 말은 그 말의 뜻이 아니고 같으면서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은 거예요. 자, 코사인은 무슨 좌표야? X좌표야. 코사인은 X좌표야. X좌표? 그러면 어디가 A가 되냐면 지금 여기 각이 A가 됩니다. 요 각이 A야.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냥. A는 이 각입니다. 하나 찾은 거야. 사인은 무슨 좌표입니까? Y좌표죠. 그러면 코사인의 X좌표와 사인의 Y좌표가 같다는 생각을 하려면 보조선이 하나 필요하겠네. Y는 X가 필요하겠네요. 왜?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위치를 찾아줘야 되거든. 요 놈의 무슨 좌표? X좌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선을 긋게 되면 같은 위치에 있는 Y좌표.
요놈의 x좌표, 요점이 좌표가 x좌표, y좌표 같은 거죠. 그럼 요놈의 y좌표는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있다는 소리겠지. 그럼 선을 하나 긋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게 뭐가 됐다? b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있냐?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다. 여기도 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그러면 현재 A하고 B가 어떤 상황이냐면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상황이다. 또는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상황이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게 나올 수 있냐면 A 더하기 B가 가운데 선의 2배가 되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런 상황 중에는 어떤 상황일 때 나온다? A 더하기 B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지. 이렇게 명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인 제곱 A랑 사인 제곱 B가 1이면 A 더하기 B는 2분의 파이다 라고 나오면 또 틀리겠지. 그러겠지.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야. 그럼 하나의 다른 케이스는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있겠죠. 여기. 여기에 있겠지 지금. 다른 케이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은 상황이지. 그럼 요각하고 지금 어디 각하고 똑같아? 이 각하고 똑같은 거죠.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야? 90도 관계네. 90도 관계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요놈이 되는 거고 두 개를 빼서 90도 관계네. 그럼 현재 문제는 A, B 빼기 A가 B 빼기 A가 지금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90도가 되는 상황이네. 자, 우리가 일반각으로 되면 이제 2분의 파이가 아니겠죠? 몇 바퀴 돌고 2n 파이가 되겠지? 몇 바퀴 돌고 2n 파이가 되겠지? 자, 제곱을 할 거니까 이쪽도 있겠네요. 사인 b를 제곱을 할 거니까 음수값도 마찬가지로 설정이 되겠네요. b가 여기도 있겠네. b가 여기도 있겠네. 맞습니까? 자, b가 여기 있으면 어떤 관계냐면 얘하고 얘가 90도 관계야. 그러면 요놈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절대값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절대값으로 바꾸면 되겠지. 누가 큰지 모르니까.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한번 해볼게요. 요놈하고 요놈. 요놈은 어떤 관계입니까? 요놈하고 요놈은 요놈이 x니까 어떤 관계지? 요놈은 요놈의 대칭이나요? 얘하고 얘는 여기에 대칭이죠. 4분의 얼마야가 3파이의 대칭이니까 2배 하면 2분의 3파이가 되겠네. 그러지? 그럼 두 개의 합이 2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하, 여튼간에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이 같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응? 그럼 두 개의 합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되든지 여기에 추가사항은 2n 파이가 되겠죠. 두 개의 차가 2분의 파이 차이가 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가 2분의 2n 파이가 들어가겠다 이 말이 되겠죠.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공식을 외우자는 소리가 아니야. 오른쪽 식을 외우자는 소리가 아니야. 왼쪽 단위원에서 사인 코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중이야. 뭔 얘기 알겠습니까? 됐어요? 마찬가지로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좀만 해볼게요. 탄젠트는 우리가 기울기를 탄젠트로 쓰고 있지. 그러면 탄젠트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 탄젠트는 기울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수직 조건, 기울기의 부호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설명이 돼 있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 그대로 한번 생각해봐서 써볼게요. 탄젠트는 동경이 나타내는 세타로 나타내는 요놈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그래서 1, 3, 4분면은 플러스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간다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4, 4분면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탄젠트가 음수. 근데 우리는 뭘로 볼까요? 기울기로 볼 거 아니야. 각이 주어졌을 때 이 각을 설정을 하고 기울기를 보면서 탄젠트의 부호를 생각할 거야. 기울기를 보면서 탄젠트의 부호를 생각할 거고, 뭔지 알겠네요? 기울기를 보면서 우리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 중에 아까 얘기했던 직각은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직각은 아까 했어. 직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몇 도 차이? 90도 차이가 나오면 두 개가 수직 조건이고 90도 차이가 나면 두 개를 곱하면 탄젠트 A랑 탄젠트 B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은 탄젠트를 기울기로 읽으면 편하다고요. 첫 번째 기울기 M1과 M2를 곱해서 마이너스 1. 오케이. 수직 조건이다. 이 말은 두 개의 각이 90도 차이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고. 그러면 요 말하고는 같은 상황이 A-B가 90도 차이가 되겠다. 몇 바퀴. 이제는 항상 몇 바퀴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몇 바퀴. 몇 바퀴 하고 이렇게 된다고. 자, 탄젠트랑 탄젠트 B를 곱해서 1이 됐어. 이 말은 뭔 말일까요? y는 x 대칭이잖아요. 기울기 곱이 y는 x 대칭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거고 두 개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운데 두 배가 되겠지? 2분의 파이가 되겠다 이 말이야. A 플러스 B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다. 우리 문제에서는 이 정도로 나오겠다. 뭐 간단하게 이 정도에 탄젠트 1도, 탄젠트 89도 뭐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1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와. 탄젠트 1부터 탄젠트 90은 말이 안 될 거고 탄젠트 1부터 탄젠트 89도까지 89개를 곱아라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두 개를 세트를 만들고 나서 남는 것만 따로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탄젠트 나오면 단위원으로 생각을 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림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야.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뭐 요런 기울기도 있겠네. 탄젠트 A랑 탄젠트 B랑 뭐 같다부터 해볼까요? 같다. 라는 말은 뭐야?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요 라인 위에 있었다 이 말이 동경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었다 이거지. 기울기가 같으려면. A하고 B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을 수 있고 A하고 B가 여기하고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두 개가 일직선상에 있다. 아까 얘기했지. 빼서 몇 바퀴. 두 개가 일치했을 때 A하고 B가 여기에 있다. 두 동경 관계 아까 얘기했지. 일직선상에 있으면 두 개의 차이가 180도. 파이. 그러면 탄젠트 A, 탄젠트 B가 같다는 말은 A에서 B를 뺐더니
2n 파이 또는 2n 마이너스 1 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뭐 어려운 생각 아니야. 탄젠트 A랑 탄젠트 B랑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면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부호가 반대면 여기를 말하고 있네. 얘가 탄젠트 세타면 얘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러지? 그럼 관계는 어째야 돼? 두 개가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 자, 요선과 요선은 어떤 관계라고?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 아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x축 대칭이 했을 때는 어떻게 했다? 두 개를 더했다. 두 개를 더해가지고 x축 대칭 2n 파이. y축 대칭 두 개를 더해가지고 y축 대칭은 2분의 파이의 2배. 2n 플러스 마이너스 1 파이. 이렇게 되네요. 여튼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같다는 표현에 어떤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는 상황, 두 개를 빼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왔다 이거고, 그 상황을 좀 판단하려면 단위원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표현하면서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을 해내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러한 내용은 이런 거와 똑같아. 2차 함수에서 FA하고 FB가 같다는 말은 A랑 B랑 같을 수도 있고 A랑 B랑 축을 대칭일 수도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개가 같은 상황, 두 개를 빼서 만들어내고 두 개가 어떤 위치 관계가 형성되는 상황, 두 개를 빼서 만들고 더해서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단위원에서는 쉽게 마무리가 될 거다. 이 말이고, 사인끼리 비교, 코사인끼리 비교, 탄젠트 비교는 좀 쉽고 사인, 코사인이 좀 더 어려울 거고. 알겠습니까? 사인과 탄젠트는 비교 대상이 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로 문제를 많이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나오면 탄젠트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뭐 그런 문제는 방정식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나오지. 2 사인 x는 3 코사인 x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 때 2 사인을 그리고 3 코사인을 그린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됐어요? 물론 이 문제를 사인과 코사인의 비가 3대2다 이렇게 풀어도 돼. 하지만 그 문제는 좀 힘들어지고 얘를 어떻게 바꿀 거야? 탄젠트 x가 얼마냐? 2분의 3 이렇게 바꿀 거라고. 됐습니까? 탄젠트 값이 나오면 사인, 코사인은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가장 노멀하게. 여가 2이고 여가 3이고 여가 x다. 이렇게 푼다고. 이건 절대값만 판단하는 겁니다. 2, 3이니까 얘가 루트 13. 그래서 사인 x는 일단은 루트 13분의 3. 코사인 x는 일단은 루트 13분의 2 이렇게 결정을 하고 부호는 조건에 따라서 쓸 거야. 부호는 4분면 위치가 나와야 쓸 수가 있다. 알겠어? 부호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쓸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셋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되는 거지. 왜? 기본 출발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이 나오게 되는 상황을 알려준 거라고. 그럼 나머지 변은 피타고라스를 알아내고 사인, 코사인을 풀을 수가 있다 이거야. 제곱식에 굳이 안 넣어도 직각삼각형 그리면 좀 더 빨리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한번 쉬었다 합시다.